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방한도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방위산업 혁신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중형 항공모함 기수 미전에 대한 절차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구소련에 불려졌던 차관을 갚는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이비선이나 로켓 기술 등의 방산 기술의 전을 받았고, 미국으로부터는 초음속 항공기 기술의 전받아 국제적인 초음속 항공기 개발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영국으로부터 중대형 항공모함 기술의 전을 받아 국제적 중형항모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강 대국들로부터 군사 기술의 전을 지략적으로 받아 한국처럼 모든 방산 분야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한국의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영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기 전부터 한국이 잘 발전된 독립국가로 남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대한제국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길 바라며 영국 대사관과 가까운 덕수궁에 영국식 궁전 건립 등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최신식 군사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영국인 재정고문이었던 존 맥리리 브라운의 제안으로 영국 대사관과 가까운 덕수궁의 영국식 근대 항공을 설계해서 1897년 건립을 시작해 한국을 근대적인 이번 군주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성장해야 옆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위쪽으로는 영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 정부는 친중국 친러시아 노선을 택했고, 의화안에 난 이후 전쟁 특수를 누렸던 혹자가 냈던 무역 수지를 엉뚱한 곳에 날렸습니다. 또 독립권 국가들로부터 개항장 관세권을 담보로 얻은 막대한 자금, 이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엉뚱한 곳에 쏟아부어졌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의한 한국 외교권 박탈과 군대 해산이 이뤄지며 한국 근대화의 모든 꿈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관료들의 부정부패화와 수탈 그리고 화폐 제도의 무용함은 한국 내에서 중산층과 부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요인이 됐고, 공장을 건설해야 할 부유층의 탄생이 어렵게 돼 당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의 승기에 앞서 청일전쟁의 승전 대가로 대만을 식민지 삼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배하를 넓혀 당시 인도와 동남아를 식민지화하려던 영국과의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영국과 일본은 서로 영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1909년 영일동맹 등신 이후 기세 등등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한국군을 해산시키고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 한국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대한제국이라는 국가적 존립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일동맹 이후 영국 함대가 한반도에 방문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역설을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을 의식해서 한국의 독립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함께 그려놓은 영국 함대 방문 환영 기념 역설을 발생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맹목상 살려는 놓았지만 외교권과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퍼펙트 국가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후 급속한 병합을 추진하는 노선으로 바뀌었고,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1910년 완전한 한일병합 불법 조약으로 한국을 집어삼키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안중근의 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영국인 변호인을 파견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영국 더 그래픽지에서는 안중근의 재판을 보도하면서 세계적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며 이토 히로부미는 한날 가렵지 않은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언급하며 안중근의 의거를 세계적 영웅의 의거로 소개했습니다. 만약 안중근의 의거가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금까지도 일본에게 종속된 반식민지 혹은 외교권이 박탈된 식물 국가가 돼서 한국의 부유한 사람들과 지식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빼앗겨 영원히 가난한 땅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영국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43년 영국 정부와 한국의 임시정부 조직은 한영 군사상호협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영국은 한국 광복 이전부터 임시정부 단체를 독립된 국가처럼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3년 영국군에 파견돼 지금의 미얀마 전역에 투입돼 공동작전을 펼쳤고 이후 한국 독립에 지대한 국제적 역할을 기울였는데요. 이후로도 영국은 해방 이후 1950년 한국 전쟁 때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전투병력 파병을 하여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여러 나라를 침략해왔던 나라였지만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국 병력의 희생으로 지켜낸 해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고 있다며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쿼드 동맹을 주도한 일본은 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제2의 영일 동맹을 맺었다며 스스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영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일본으로서는 다소 달갑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서구권의 한국이 친중국가이자 중국과 북한에 종속된 국가라는 여론 조성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일본의 여론 활동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항공모함 지원 사업뿐 아니라 수백 년 영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해외 국가인 한국에 자국의 해군정 발주를 맡기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방국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단됐던 외교회담인 G7 회의가 전 세계적 관심 속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에선 일본의 반대에도 한국을 G7에 공식적으로 초청하면서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게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보다 작은 규모의 경함모를 건조할 계획을 갖고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측에서는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퀸 엘리자베스급의 중항항모 이상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최근 한국과 영국 관계 당국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방문하여 기술이전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기체까지 도입돼서 이번 항공모함 건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초정상급 항공모함을 갖게 되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대만 해역 근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이즈모급 경량 항공모함을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신형항모 도입은 차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현재 운영 중인 대형 상륙함을 경항모로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항모 계획과 영국의 협조가 조속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최초로 일본의 해군력을 한국에 앞지르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일본은 몇 년 동안 한국은 친중 국가이자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과 함께 가장 긴밀하게 대중국 경제 전략에 잘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은 대만영공까지 공군 작전구역을 확대해서 한국 공군기가 대만영공을 넘나들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기의 대만영공 진입 사건을 두고 중국에서는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미얀마 사태에도 한국이 가장 앞선 반응을 보이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가 점차 크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막대한 부채와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방 분야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반면 한국은 조선업 등 각종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첨단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초선두를 달리는 국가로서 세계 경제와 평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안중근을 싸가 희망했던 대한민국의 보국 강병을 통한 동양 평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방한도 추진되면서